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발언 논란이 되고 있는 발언 얘기 좀 넘어가겠습니다.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이 최근 한 보수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서 김혜지 의원에 대해서 한 발언이 지금 논란인데요. 그렇죠. 일단 어떤 발언인지 먼저 듣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쌍욕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김혜지는. 말 같지도 않은 비례대표 재선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들어온 주제에 3대 특검 다 찬성했습니다, 김혜지는. 네. 지금 사과 한마디 없어요. 장애인 너무 많이 할당을 해서 전 문제라고 봐요. 배려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막말로 한 김혜지 같은 사람이 눈 불편한 거 말고는 기득권이에요. 장애인이고 가 우리가 이만큼만 하는 거지. 장애 없는 남자였으면 진짜.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많이 좀 불편하다는 게 조금 제가 톤을 낮췄나? 좀 그 말하자면 굉장히 화가 나네요. 그러니까 그 정치하는 입장도 정치지만 사람이 우리 사회적인 일반 상식에서 해서는 될 말과 안 될 말이 있잖아요. 그 선을 넘었어요. 그리고 이게 뭐 방송의 어떤 그 청취자들이나 구독자들을 위한 자극을 위해서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너무나 부적절한 발언이다라는 것이고, 장애인 비하, 여성 비하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대상이요, 자당의 본인 국민의힘 의원이잖아요. 현직 의원. 그 현직 의원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결국에는 이 박민영 그 당의 대변인의 개인 생각인지 아니면 지도부와 같은 생각인지, 저는 지도부와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3대 특검 반대했다. 그게 할 짓이냐라고 하면서 얘기를 한 걸 보면 그게 장동혁 대표 이하 지도부의 생각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박민영 대변인은 전 사실상 정치권에서 이 발언으로 마무리를 해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의 표명을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뭐 언행을 조심해라, 신중하라 정도로 끝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쇼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뭐 꼬리 자르는 건 하지 않는다. 우리 국민의힘은 하는데, 그러면 몸통은 누구예요? 박민영이 꼬리면 몸통은 장동혁 대표인가? 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뭐 저희 당에서 그 대변인이 저런 발언한 것들에 대해서 뭐 같은 당 소속으로서 대단히 국민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해요. 뭐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뭐 너 미인증 패널 주제에 무슨 그따위 소리를 내 뭐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좀 부끄러운 거죠. 누가 봐도 부끄러운 거죠. 그리고 지금 저기 뭐 미디어 그 방송 심지어 유튜브에서도 차마 쓸 수가 없으니까 못 쓰고 있잖아요. 저 실질적인 발언 들으면 기가 막히잖아요. 여성에 대해서 뭐 여성을 그 계집이라는 비하적인 발언하고, 무슨 새끼는 그냥 막 무시로 나오고, 그 뭐 팔다리를 다 찢는 뭐 오체 분실을 시키겠다느니 이런 얘기를 한가 하면, 장애인이 그 시각 장애인이 된 거를 천운으로 하려는 건 또 무슨 참 이런 얘기들이 이거라든가, 혹은 또 해외에서 온 이주민들을 바퀴벌레에 비유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언론 자유가 제일 만개했다는 미국에서 만약에 어떤 정치인이나 그 누가 이런 발언을 했을 경우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 전 체포될 것 같아요. 그 사람 체포되고 뭐 정치적으로는 끝나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런 얘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서 처음에 뭐 보면은 내가 뭘 잘못했느냐라는 식으로 나오다가 하도 여론이 나빠지니까 뭐 미안하다, 그러나 뭐 이런 식으로 또 자기 변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가 장애인 전체를 비하했다는 것은 소송을 걸겠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또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왜 이런 식으로 이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다음에 우리 당의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 당을 등 돌리게 하는지,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명백한 정치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법적인 책임도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피해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감싸고 도는 거는 전혀 온당치 않은 태도다. 당 지도부가, 당 윤리위가 이거 다시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박민영 대변인이 이제 SNS에 국민의힘이 20번 미만, 그러니까 비례대표 당선권에 장애인이 3명이나 배정된 점을 지적한 거라고 주장을 하면서 과격하게 들릴 수 있는 표현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고 했어요. 그건 과격한 표현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비윤리적이고 혐오적인 발언이지, 과격한 걸 넘어서, 과격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톤이 세거나 아니면은 조금 뭐 적절치 못한 단어를 쓰는 거야 괜찮지만, 전체를 봤을 때는
김혜지 국민의힘 국회의원 자체를 완전히 비하하잖아요. 눈만 안 보이는 것 빼고는 기득권이다. 그게 말입니까? 기득권과 그 신체적인 부분을 왜 비교합니까? 그리고 그거는 공당에서 20분 안에 뭐 장애인 그 부분들을 3명을 한 거는 지도부가 결정한 거잖아요. 그게 본인이 무슨 권한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만 지적을 하시죠. 좀 많았다. 좀 아쉬움이 크다 하면 되는 것인데 이거는 거의 인격적으로 여성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비하하고 비례대표 2번 하는 거. 그러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비례대표를 몇 번 했는데요. 그럼 또 거기 노인 비하할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뒤에 수습하는 태도도 굉장히 적절치 못하고 이분을 그대로 당에 두는 걸 보면 국민의힘 수준이 딱 이 수준이다 지금. 조갑재 대표의 말이 생각납니다. 국민은 바퀴벌레 같아요. 라는 그런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저는 봐요. 이제 박민영 대변인이 그런데 이제 일부 뭐 과격한 표현 사과드린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올린 또 SNS를 보면 별개로 한동훈 팬덤의 과격한 언행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뭐 장애인 혐오 운운하며 프레임을 씌우는 행위들이야말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내부 총질 해당 행위다. 말미는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한다. 하나씩 법적 조치 예정이고 미리 예고까지 했던 만큼 선처 가능성 단 1%도 없다는 점 유념하기 바란다. 제가 보기에는 라고. 본인의 법적 문제를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김혜지 의원 지금 고소했잖아요. 네, 그리고 무슨 뭐 저 당원들도 영등포 경찰서에다가 고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법적 문제를 고심하는 게 맞으실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건 프레임이라고 왜 프레임이라고 그러죠? 프레임이라는 것은 이 그 침소 봉대에서 예를 들면 사실이 아닌 거를 막 그 짜 넣는다든가. 그 1%밖에 관계없는데 그게 100%인 것처럼 밀어 넣는다든가 틀을 만들어서 공격하는 게 프레임인데 이거 모든 언론이 보면은 그 발언 자체가 너무 심각해서 제대로 보도도 안 하고 있잖아요. 못 하고 있잖아요. 신문 방송에서 그거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프레임이에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뭐 얼마나 지금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사과를 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인 사과 마음속으로는 전혀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아마 누군지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당이요 옛날에 이자스민이라는 그 이주민을 그 비례대표로 공천을 했고 그때 굉장히 많은 호평을 받았었어요. 그러기도 했었던 당이고 사실 보수는 언제든지 관용적인 모습을 보이고 껴안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변화와 개혁을 하려고 하고 중도와 함께 하려고 할 때 항상 집권을 했어요. 근데 지금 당을 자꾸만 어쩌 극단적인 방향으로 몰아가서 장애인들이나 이주민들 이런 해외 이주민들 이런 분들을 다 적으로 만들고 이런 분들을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면은 도대체 우리 당이 설 데가 어디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잘못된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사실은 이제 당에서 어떻게 또 이 대응을 하는지가 좀 지금 더 논란을 키우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게 말씀하셨듯이 장동혁 대표는 사표 반려하고 뭐 엄중 공고했다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데 사실 엄중 경고는 그냥 경고잖아요. 경고고 송원석 원내대표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당내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지나치게 과다하게 언론에서 반응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그러니까 언론이 지나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게 무슨 얘기냐라고 기자들이 물으니까 뭐 더 이상 부연 설명하는 것 자체가 마치 우리 당내 내분이 심각한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 발언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요. 항소 포기 문제가 검사들의 문제라고 치환시키고 있잖아요. 이건 국민들의 문제예요. 이게 박민영 대변인의 그 발언이 이게 언론의 문제입니까? 이것도 국민들이 바라보고 국민들이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치권이 뭐 본인들이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이거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나와야지 이것을 자꾸만 이거야말로 프레임 전환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자꾸만 이거 검사들이 잘못해서 언론이 잘못해서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는 거 이거 진짜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먹히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지금 장동혁 대표나 송원석 원내대표까지 제가 포함을 할게요. 국민의힘의 스탠스는 우리가 황교안이고 조원진이고 정광훈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장애인과 여성을 비하한 박민영 이런 그 기조를 간다고 선언하는 건가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당내 분란이 있는 것처럼 뭐 보이고 뭐 그런 부분을 자제해 달라고 하는데 문제의식이 없다는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발언이 아무렇지도 않나요? 그러면은 자당에 있는 현역 국회의원이 그 당의 당직자인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에게 이런 멸시와 혐오의 발언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중 경고, 구두 경고하고 뭐 언행에 신중해라 이걸로 끝내고 이 부분을 부각시키지 말아달라. 이거 공당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기본 가치를 못 지키면 당으로서의 그 존립 가치가 없는 거예요. 최소한에. 근데 그마저도 부정하는 걸 보면 저는 국민의힘은 이제 뭐 더 이상 뭐 구제불능이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고맙긴 해요. 선거를 앞두고. 아니 근데 사실은 언론이 지나치게 과다하게 반응한다는 거는 이게 별거 아닌데 너무 많이 쓰고 있어라는 전제를 깔고 있으니까 이게 별거 아닌 건가라는 문제의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길래 이거를 이렇게 받아들이나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사실. 네, 그렇습니다. 뭐 저도 언론인 출신인데 뭐 저 정치권에서 흔히 할 수 있는 게 다 다른 쪽에다 책임을 돌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언론이죠. 그건 여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자기들에게 공격이 들어오면 다 언론 쪽으로 그 공격의 화살을 돌리고 그다음에 뭐 기레기니 무슨 개검이니 뭐 이런 식의 경멸적 언어를 쓰면서 그 증오감을 그쪽으로 그 확산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죠. 그 옳지 않은 태도고요. 근데 이번 사안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문명 사회에서 이런 발언들을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건가라는 그 수준의 한도를 다 워낙 훌쩍 뛰어넘은 것이어서 이거는 용납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당내에서 예를 들면 이거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간 것들에 대해서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라고 지적을 하는 거나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거 우리가 왜 황교안입니까라고 얘기하는 거나 박민영 그 대변인이 이런 얘기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하 혐오 발언을 하면 어떡하냐고 지적하는 것을 이게 내부 총질이다. 너 입 다물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검사들이 얘기한 것들을 징계하려는 민주당을 비판한다면 그런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게 다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당내에서 자기들에 대한 비판이나 문제점 있는 것들을 그렇게 입틀막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다른 당에 대해서 혹은 다른 조직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진짜 국민들의 그 동의를 받고 지지를 받으려면 우리가 한 것들은 무조건 잘했다. 그리고 그냥 그런 식으로 감싸고 덮어주는 것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봐요. 지금 국민의힘 여상원 윤리위원장이 물러나요. 사태 이유에 대해서 정리하라니까 하는 거다. 내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한 거 아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임기가 사실 내년 1월 8일까지거든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징계하지 않은 게 결정적인 이유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너무 죄송해요. 저는 그래서 사실 그때 이제 현장에 갔을 때 제가 가겠다고 그랬거든요. 네. 뭐 서면으로 낼 수도 있다고 해서 가서 아니 내가 왜 서면을 내야 되는지 가서 도대체 무슨 말씀들을 하는지 들어보겠다라고 해서 갔는데 그때 가서도 이제 뭐 저도 아니 이게 왜 해당 행위라는 거냐. 그 TV 토론에서 우리 당 대통령 후보가 왜 이렇게 잘 못하냐라고 페북에 쓴 게 이게 해당 행위란 말이냐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기억이 나는데 여상원 위원장은 사실은 당내에서 이런 갈등이 좀 있는 것들처럼 보이는 걸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도 그러면서 또 법률가로서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애쓰시더라고요. 그때 거기 계신 윤리위원들도 보니까 뭐 굉장히 고심하는 그런 그 표정이 역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분들을 저 1월 8일 날인가 임기가 끝나요. 네. 근데 2달 뒤면 끝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서둘러서 몰아내려고 하는 걸까요? 그거는 뭐가 좀 이상해요. 이거 불명예스럽게 내보내는 거 아니에요. 2달 남겨놓고. 이 얘기는 그 본인들이 그 현재 지도부가 그 본인들의 말을 잘 듣는 그런 윤리위원장을 앉혀서 그래서 당내에 있는 반대 세력 자기들에게 비판하는 사람들 저처럼 이제 무슨 뭐 그분들 얘기에 따르면 그게 내부 총질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다른 이유로 해서 징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냐. 그거를 시기상으로 내년 1월 8일까지 기다릴 수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사게 되고요. 때마침 또 장동혁 대표가 뭐 어느 유튜브에 가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공화당
뭐 자유통일당, 황교안당 뭐 이런 당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사람들 들어오려면 자리가 필요해요. 그 사람들 자리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걸 위해서 지금 저러나? 라는 것들 의구심까지 당원들 사이에서 그런 의구심이 안 들겠습니까? 아 그러면 그쪽에 계신 분들이 윤리위원으로 오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지만 비워야 채우죠. 기도위원들이라든가 뭐 출마하려는 사람들이라든가 당협위원장 자리를 비워야 좀 정리를 해야 좀 그쪽에 있는 부러울 수 분들 있으니까. 뭐 제가 이거 얘기하는 건 이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그렇게 의심이 갈 수 있는 타이밍상 왜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윤리위원장이 나가고 뭐 또 무슨 익명의 투서가 들어와서 해당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뭐 조사하고 있습니다라는 당무감사위원장이 또 이호성 교수신가 그분이 뭐 그렇게 보도자료를 냈대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이게 얽혀지면 이게 뭐지라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 예측이 생각이 그냥 단순한 상상이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맞으실 거예요. 대부분 이게 징조가 있으면 그 원인이 그냥 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기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빠르게 그러니까 친윤 쪽의 사람으로 이제 위원장을 교체하고 그 전에 장동혁 대표가 했던 말은 뭐였어요? 우리가 황교안이다, 조원진이다, 정광훈이다 이렇게 같이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박민영까지 하면 넷인데 박민영을 빼고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당이 있어요. 황교안의 부정선거당, 조원진의 우리공화당, 정광훈의 기독통일당. 근데 이들이 요구하는 바가 뭐였어요? 같이 연대해야 된다. 근데 연대를 한다는 거는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 뭐 기초의원들 공천을 하는데 몫을 배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말씀한 대로 비워야 돼요. 지금 현재의 제가 사실상 예측컨대는 친한계들 마음에 안 들고 김혜지 현역 국회의원 비례지만 그 사람을 그 현역 의원을 지금 그 말하자면 인증 패널이 그렇게 혐오 발언으로 타격을 해도 투잖아요. 논란을 삼지 말아라. 이거 논란을 삼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윤리위원장뿐만 아니라 이 연대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잠재워놓고 관리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림들이 보이는 것이고 사실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황교안, 정광훈, 조원진 이분들이 각 그 지방선거에서 돌아다니면서 막 유세하고 막 부정선거로 이 나라가 많이 가고 있습니다 막 이러고 정광훈 씨 태극기 흔들고 막 이러면 정말 고마울 것 같아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깊은 한숨을 쉬고 계시는데 사실 신동욱 의원이 오늘 채널A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전 대표가 최근에 내가 왜 불출마를 선언해야 하냐, 좋은 정치를 위해서 몸을 던질 거다 이런 얘기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니까 내가 나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내가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는 것도 정치인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따져묻지 말아야 한다는 태도도 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당원 게시판 문제가 있다면 나는 이런 이유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당에서 판단을 해주라. 오히려 본인이 나서는 게 맞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윤리위원장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신동욱 이제 의원이 최고위원이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결국 단계를 다시 꺼낼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뭐 사실은 이게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고 그게 그 지금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나 다 우리 당원들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그 국가의 중죄를 지어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당에는요 그 박근혜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도 안 걸려 있어요. 그분들이 사법 처리를 받았다는 이유로 그분들 사진도 다 빼놓은 당입니다. 그런데 그런 당에서 지금 그 윤석열 김건희 씨에 대해서 익명으로 된 당원 게시판에서 그것을 그 비판의 얘기가 있었다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된다라는 것들은 정말 제가 보기엔 말도 안 되고요. 그리고 신동욱 최고위원이 저렇게 얘기하시는데 본인 과거에 대해서 책임질 일이 본인이 없는지 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12월 3일 계엄 당일날 본인이 어떻게 했는지를 잘 생각하시기 바란다는 말씀 드립니다. 근데 이제 사실 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 당원 게시판을 끄집고 계속해서 흔드는데 참 할 일 없다. 그게 언제적 얘기예요.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줄에서 밀려나고 그 부분은 일단락이 됐고 국민적 관심사도 없고 당내에서도 그게 관심사가 없는데 그냥 목줄로 쥐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야만 친한계라는 본인들이 쳐내고 싶은 사람들의 중심 있는 사람을 흔들고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를 밖으로 추출해내야만 옆에 있던 사람들을 한꺼번에 몰아낼 수 있다. 그런 좀 조짐이 보여요. 근데 사실상 국민의힘 지금이 할 일은 물론 그럴 일은 없겠으나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절연을 하고 탄핵을 반대했던 당론을 다시 철회하고 새롭게 뭔가를 준비를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지금 이 언제적 당원 게시판을 가지고 그 안에서의 얼마 한 줌도 되지 않는 친한계를 몰아내겠다는 거. 그리고 친한계를 몰아내면 본인들은 내란당으로 온전하게 그냥 이 체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계엄에 찬성했던 사람들 다 빠져버리면 계엄에 반대했던 당만 남잖아요. 그럼 어떡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까 정광훈 씨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지난 1월에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서 경찰에 출석을 했어요. 잠깐 출석 영상 난리가 났습니다. 영상 잠깐 보고 오시죠. 조용해. 여기서 하겠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저런 인간들 때문에 이게 정식 기자회견이 안 되는 거야. 조용해, 이 X가. 아니, 저거 빨리 격리시켜. JTBC 그러지 말고 나를 초점해서 토론회 한번 하자고. 가면서 봐. 기자들 다시 한번 봐. 절대로 이것을 편집해서 왜곡하면 안 돼요. 고생하셨어요. 교회가 영치금 보낸 거와 상관이 없냐고 기자들이 물으니까 은퇴한 목사고 은퇴한 목사 개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좀 목사가 아니죠. 지금 그 옆에서 항의하는 사람한테 이개 XX 한 게 목사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 기존의 교파에서 인정할 수 없죠. 저는 목사라고 안 부릅니다. 정광훈 씨라고 하죠. 그다음에 정광훈 씨 보면은 뭐 방송에 불러서 나를 뭐 인터뷰를 하고 뭐 편집하지 마. 그거는 편집권은 방송국의 고유 권한이고 말하는 모든 걸 보면 정상적이지는 않잖아요.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데려다가 들을 말이 없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서부지법 폭동에 대해서 본인은 관련이 없다고 하나 많은 것들을 경찰이 증거를 수집했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 부분에서 좀 엄벌이 처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거 교계에서도 저런 사람이 목사로서 활동한다는 자체가 이 교계도 굉장히 큰 타격일 뿐더러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도 저런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에 힘입어서 어떤 사회적인 선전선동을 계속해서 지속해 간다면 저는 이 병 들어가는 부분들이 지속될 수 있다. 뭐 한 번은 도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목사라는 분이 저렇게 공공의 장소에서 공적으로 특정의 사람들에 대해서 개 XX라는 얘기를 하고도 멀쩡하게 됐구나. 그게 이걸 언론의 자유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사회가 진짜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제 이른바 극우라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언어와 행동의 폭력성이에요. 이분들은 글을 욕이 아니면 글을 잘 못 쓰더라고요. 몇 마디 하면 다 그 다음에 무슨 개 XX 무슨 18 그냥 온갖 욕설 남녀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욕설을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폭력적인 행동을 양태를 보이는 그런 것들인데 제가 뭐 정광훈 저분이 실제로 얼마나 사람들을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제 가스라이팅을 해서 얼마나 선동을 했는지 그건 뭐 잘 모르겠습니다. 경찰에서 밝혀야 될 내용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그리고 저분이 이제 기독교 목사님이라는 그걸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헌금도 받고 이러고 계시잖아요. 기독교계에서는 저걸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저거를 글쎄 그 내부의 어떤 자정작용 같은 것들이 필요한 건 아닌지 정말로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하실지 이런 부분들도 참 안타깝습니다.